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반토막난 이 기업 외국인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바닥에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5,6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토막난 이 기업 외국인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71% 반등이 나왔는데, 배터리 핵심 원료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급락한 뒤 한 달 만에 72%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서 올해 들어 급락했던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한 달 만에 72%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의 중국 내 가격은 2년 동안 한 500%가 넘게 올랐고요. 작년 11월 톤당 1억 1천만 원에 육박했으나 고점 대비 7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미친 듯이 올랐다가 고점 찍고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거기서 70%가 올라간 거니까 한 절반에서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고점에 있는 느낌보다는 절반에서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증가 등 배터리 업황 회복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가 불어났습니다. 이 배터리가 수출도 많이 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다시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에 대한 반응들 준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리튬 성과입니다. 사실상 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좀 이 내지화를 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성과가 이제 곧 나온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신성장 리튬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됩니다. 2021년 5월 사업법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설립하고 7,600억을 투자한 광양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연말에 준공이 되고요. 그럼 내년 초부터 어떻게 생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성과가 진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도 지난해 3월 1단계 착공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연말에 하나 준공, 내년 상반기에 하나 준공 하면은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포스코 그룹은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3, 4단계는 뭐 2025년 이렇게 돼야겠죠. 올해 4분기 광양 리튬 정제 시설이 가동되면 글로벌 리튬 공급 부족 현상과 맞물려 리튬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2024년에 열심히 만들어서 팔면 25년 실적 반영에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도 탄산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리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자꾸 리튬을
내재화를 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리튬을 탈중국화를 시키려 하느냐?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좀 묻혀 있었던 바로 IR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가 탈중국화를 노린 거예요. 근데 IRA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 세부 지침이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IRA 세부 지침 발표 앞두고 탈중국 속도 내는 배터리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는 됐어요. FTA 뭐 동맹국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 안에 있는 원자재라든가 또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든가 기준 나왔지만 보조금 제외 대상인 해외 우려 단체가 누군지 어느 국가인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 우려 단체가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세부 지침이 6월 중순에서 6월 말쯤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산 원료는 절대 불가라든가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국내 배터리 대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리튬을 내재화하고 탈중국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IRA를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 세부 지침이 조만간 나오고 세부 지침이 나오면 진짜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 노보닉스와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인조 흑연 공동 개발 협약 및 전략적 투자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캐나다의 리튬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와 리튬 전광의 이 생산량 25% 공급 및 지분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뭐 음극재 인조 흑연이라든가 리튬 전광 관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존도가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8개를 중국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호주, 캐나다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금방 돌려지냐? 못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국 걸 쓰면 안 돼. 중국 걸 쓰면 안 되는데 쉽게 안 돌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돌고 돌아보니 결국에는 이 세부 지침을 앞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폐배터리더라. 결국 돌고 돌아 폐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급성장으로 폐배터리 사업 600조로 커진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 포스코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까지 급성장할 전망으로 나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단히 뭐 그렇게 성장세가 커 보인다 또는 임팩트 있다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원료가 한정돼 있고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이 유망한 것은 사실상 불변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폐배터리 자체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폐배터리가 좋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폐배터리를 구하는데 좀 눈이 뒤집혀져 있다. 폐배터리 몸값이 400%나 뛰었다. 배터리 재사용과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 폐배터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물건은 구하기가 힘들어 4배에서 5배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 입찰의 예정 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250에서 500%. 이걸 우린 투찰률이라 부릅니다. 예정 가격이 한 100만 원인데 낙찰가가 한 400만 원에 나왔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 낙찰 비율 이게 나오는 걸 우리는 투찰률이 그러면 한 400% 나왔다. 300%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찰률이 한 3배, 4배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가격 대비해서. 진짜냐?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3월에 진행된 입찰에서 니로 EV의
64kWh 용량의 폐배터리가 예전 가격이 원래는 196만 원이었어요. 근데 경쟁이 붙었던 거죠. 나도 살래 하다 보니까 그 4배인 785만 원에 낙찰이 됐고, 소울 EV 폐배터리는 예전 가격 23만 원에 4배 이상인 105만 원에 낙찰되며 투찰률이 44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상 폐배터리에 얼마나 수요가 많고 몸값이 상승이 되면은 400%, 500%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매로서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요가.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정도의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의 규제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 폐배터리를 우리가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폐배터리가 더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해. 그래서 폐배터리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규제 개선을 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폐배터리 증가가 예고된 만큼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오는 2025년 56만 대에서 2030년 411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실상 뭐 이거는 계속 당연한 소리죠.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폐차 대수가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 국내 재활용 업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보관하는 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료 확보 차원에서의 보관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그러니까 약 6개월로 늘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원료를 좀 오랫동안 보관해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폐배터리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폐배터리가 재활용될 수 있게끔 지원이 나아가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1위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도입 초읽기, 업계 빅뱅 불러오나라는 부분인데, 베이징에서 열린 2023 세계 동력 전지대회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중국은 리튬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재활용을 한다면 한국은 재활용이 얼마나 더 필요한 국가냐, 사실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폐배터리의 유연한 해체와 효율적인 재사용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것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품질 배터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폐배터리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폐배터리 성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진심을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도 폐배터리 정책적 지원 및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항상 좀 집중해 있던 전기차의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리튬을 그럼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느냐.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를 조금씩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IRA 세부 지침이 조만간 발표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중국을 제한 걸고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탈중국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호주나 캐나다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한순간에 모든 거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국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투찰률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4배까지, 5배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정부 정책까지도 충분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플러스 원료가 넘치는 중국도 폐배터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필수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폐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구나. 지금 리튬 관련주가 올라가고 뭐 이거저거 올라가겠지만 폐배터리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IS 동서고요. IS 동서가 화성에 폐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네, 상당히 이게 뜻이 깊어요. 건설 환경 제조 종합기업 IS 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속도를 가합니다. 자회사 ISBM 솔루션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짓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좀 빠릇빠릇하게 좀 이 지원을 해주고 넘겨주려고 또는 폐배터리를 넘겨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IRA 세부 지침 발표에 따른 수혜주가 IS 동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IS 동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폐배터리 대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일하이텍을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일하이텍은 조지아에다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난관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태고요. 성일하이텍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뭐가 있죠? 네, 현대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있고요. 거기 안에 SK온이랑 현대가 공장도 짓죠. 주변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변에 싹 다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기아차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고 또는 폐배터리를 쓸 수 있는 곳이 넘치고 넘친다는 거고 또 말씀드렸지만 성일하이텍이 조지아의 주에다가 폐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중요한 게 뭐냐 중국 배터리를 가져와서 갈아가지고 성일하이텍이 원료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국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갈아도 미국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갈았지만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공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로 갈아버리면 세탁이 된다는 거죠. 원산지가 중국에서 갈기만 해도 바로 미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다 공장 지어버리면 모든 배터리 쓰지 말라고 했던 또는 아까 얘기한 해외 좀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배터리도 다 미국으로 둔갑시켜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벤스 카운티와 곧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일정과 인센티브 등 핵심 이슈 확정 및 공장 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RA 세부 지침 발표 수혜주다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좀 오랫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성일하이텍 보시면은 주가 급등이 좀 크게 나왔다가 다른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더라도 성일하이텍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좀 만들어진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IRA 세부 지침 발표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면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이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IS 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S 동서도 이 폐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 주가 상승세가 꽤나 크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랫동안 추세 하방이 만들어지던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만들어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상향을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딱 두 종목입니다. 세상 세비킴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IS 동서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관심 있게 봐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관심을 가지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아까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또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된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필요 쓸 데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기차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모두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8일, 6월 7일, 5일, 2일, 1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렸죠. 추천주도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장 시작 전 시황 이것만 보셔도 딴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